혹시 친구한테 급식은 무슨 의미예요?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인 것 같습니다. 학교 오면 제일 기다려지고 또 제일 행복하게 생각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학교 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급식 시간, 종이 치자마자 불이 나게 급식실로 뛰어갑니다. 줄을 기다리면서 오늘 급식 뭐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교에서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보다 2023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2022년보다 2023년의 급식 만족도가 더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2년보다 23년도에 만족도가 14.7%포인트가 상승하였고 특히 급식 운영과 관련한 소통이 20.6%포인트 상승한 것을 보면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 얻은 의견들을 급식에 반영한 것이 상승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영양가 있는 건강식과 최고의 맛을 위한 레시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급식 페스티벌을 개최를 해서 평소 즐기기 어려웠고 하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했고 또 올해도 그러한 급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는 급식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님들의 다양한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식단 작성과 인력 관리를 하는 영양교사, 조리 업무 관리를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 실무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식이 누구의 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식판에 오르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급식이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급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급식 역사는 외국 원조에 의존한 구호 급식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인 1950년대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약 1,800톤의 탈지 분유가 지원되어 아동들에게 매일 150만 컵의 분유가 급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현재 40대 이후의 성인들은 급식보다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급식이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책임 하에 학교 급식이 추진된 1998년 급식 대삭 확충기와 2003년 초중고 연계 급식 실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급식은 2010년 이후 추진된 무상급식 추진기를 이어오면서 정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급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걸까요? 조리사님께서는 출근하시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시나요? 출근해서 조리 실무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검수를 시작합니다. 검수가 끝나면 중식과 석식 재료를 구분하고 식재료 전처리 시 용도 및 주의사항을 조리 실무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처리에서는 조리 지시에 따라 생으로 먹는 채소는 소독하고 그 외 식재료는 조리에 맞게 세척, 절단 작업을 실시합니다. 검수가 끝나면 들어온 식재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전처리는 조리를 할 수 있게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님께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생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세척을 깨끗이 진행해도 벌레나 각종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세척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채소 절단에 사용하는 칼 같은 조리 도구 등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식단 계획에 따라 조리사가 지시를 내리면 조리 실무사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리를 시작합니다. 식단은 학생들의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학년군에 맞게 구성합니다. 특히 현대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의 불균형을 고려한 식단은 하루 한 끼라도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 식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나요? 저는 식단을 작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급식 소량함에 있는 학생들이 요청하는 식단을 위주로 짜면서 그 다음은 식재료 단가,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 그리고 기호도, 색감, 식재료의 계절적 조건, 제일 중요한 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단을 짤 때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학생들이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라도 학생들이 먹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영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의 트렌드가 급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급식은 영양가도 중요하지만 최근 음식 트렌드도 같이 반영되어야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 선호도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조리사님과 많은 의논을 하고 급식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급식엔 학부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식 모니터링인데요. 급식 모니터링은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의 운영 내용과 영양 및 위생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급식실에 방문한 학부모들은 건강 문진표를 작성하고 조리실로 입장해 식재료 검수와 조리 과정 참관, 위생 관리 실태 공동 점검 등의 일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급식 운영을 개선하고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급식 모니터링 활동은요, 학교에 들어오는 재료의 검수부터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얼마나 더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배식하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지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짜여진 식단은 학생들의 영양 균형은 물론이며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다른 일부 나라에서의 급식들은 성장기 학생들이 먹기엔 영양이 빈약하고 또 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식료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더불어 칼로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양 줄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에서 영양 기준에 맞게 메뉴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급식 면허가 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들만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급식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급식인 만큼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도 늘어납니다. 급식 조리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거운 조리 기구와 식재료를 들어 나르거나 대량 조리 과정의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학교 급식 노동자 1명당 140인분의 밥을 짓는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급식실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서 아픈 사람이 많지만 대체 인력을 못 구해 휴가나 병가를 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또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조리움이 나오는데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노동자 중 폐암 확진 환자는 52명, 폐암 의심 환자도 379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리사님은 일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급식 메뉴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리실무사들이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리실무사들이 아프다 보면 조리 인력이 부족해지고 이를 대체할 근무자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초중학교보다 급식량과 횟수가 많은 고등학교는 대체 근무자들이 기피하기도 해서 조리실무사들이 아파도 편히 쉴 수 없을 때는 조리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죠. 조리사님, 급식실 노동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업무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부족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에 비해 조리되는 음식의 양도 많고 석식이 있기 때문에 중식이 끝나도 식기세척과 청소를 마친 후 또다시 석식 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업무의 양이 많은 데다 반복적인 조리 작업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높아 글곡경 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고 조리 실무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정원 배치 기준이 있지만 아플 때 편히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비 지원, 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 환경 개선 업무로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환경을 배려하는 건강 급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 노동 지원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고 또 대체 전담 인력을 운영해서 학교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기구 지원을 통해서 해썹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급식의 위생, 또 안전성 확보, 또 적정 온도 유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급식 노동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급식실 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조리원 개개인의 업무상 위험 요소를 없애고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 정비, 급식실 설계 시에 조리실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점심 급식을 끝으로 급식 업무가 끝납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는 기숙사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많아 저녁 급식 준비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급식까지 끝나면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다음 날 급식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고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출근 시간은 같진 않지만 8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19시까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저희가 나이도 불문해요. 뭐 40대부터 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이래요. 물론 정년 퇴임 앞두고 계신 분도 있는데 서로가 뭐 존중도 해주고 서로가 배려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아이들 급식하는 게 다 재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잘 보내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아주 보람차게 보냈고요.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입니다. 한 달, 이제 2달째 접어드는데 급식실에 대한 그 환상이랄까? 보통 보면은 일이 힘들고 많이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본받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뉴라든가 그런 것 부분에서 청결, 뭐 위생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급식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입사를 했는데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만은 길게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5년 정도 되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일이 업무적인, 육체적인 강도도 심하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일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면 이 일을 길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 선생님과 조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임치연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급식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아주 맛있는 밥을 늘 잘 먹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저 이번에 2학년 1반으로 오게 된 강병탁이라고 해요. 제가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호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말 잔반 하나도 안 남기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낙이에요. 저희 한 2교시, 3교시 정도 되면은 항상 아이들한테 오늘 밥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맛있는 영양가 가득한 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 조리실무사님, 김미선 조리실무사님, 박은자 조리실무사님, 우미영 조리실무사님, 우종월 조리실무사님, 이금순 조리실무사님, 이민수 조리실무사님, 이선예 조리실무사님, 이순환 조리실무사님, 이중실 조리실무사님, 이경숙 조리사님, 정자영 선생님, 그리고 서은진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과 불과 칼이 있는 조리실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급식을 먹게 해주신 점 항상 감사드리고요. 위험한 환경이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치시지 말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